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포지텔러입니다. 첫 영상은 제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할게요. 왜 포지텔러 채널을 시작하게 됐는지 스토리를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. 우선 제 소개를 좀 할게요. 저는 2022년 5월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.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. 그런데 말이죠. 꼭 그런 감정만 있던 건 아니었어요. 사실 저는 회사 일에 너무나도 지쳐 있었거든요. 이렇게 계속 일하다간 암이 걸리거나 과로사로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였죠.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라도 되길 바랬던 것 같아요. 내 스스로 이 상황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. 2021년, 2022년 번아웃을 2번 겪었어요. 지금 와서 솔직히 말하자면 암 치료 과정보다 그 번아웃 시기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지났으니 하는 말일까요? 아무튼 번아웃을 겪던 시기마다 너무나도 회사를 떠나고 싶었어요. 그런데 회사에서 팀장을 맡고 있었고 그때만 해도 나 없으면 회사가 망하는 줄 알았어요.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가족과 지인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죠.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? 뭐 그런 거죠. 그래서 정말 꾸역꾸역 하루하루를 버티고 일도 참 많아서 바쁜 시즌에는 야근의 철야까지 하루 2시간을 겨우 자면서 일을 했어야 했어요. 회사에서도 일하고 집에서도 일하고. 제 MBTI가 ISFJ거든요. 책임감 엄청나요. 회사 대표보다도 회사 걱정을 더 많이 하는 성격이고 뭐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야 하는 성격이었어요. 아플만 하죠? 그런데 바램대로 진짜 암이 찾아왔어요. 건강검진을 받은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이관할 서류를 발급받는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 진짠가? 진짜 나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는 건가? 야호! 까진 아니었어도 내가 암이란 큰 병에 걸렸다는 사실보다 지금 현실을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다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. 참 어리석지 않아요? 그렇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사직서를 냈어요. 암에 걸렸다 하니까 무슨 프리패스처럼 모두들 내가 하는 대로 받아들이더라고요. 회사에서도 나를 잡을 수 없었고 집에서도 퇴사를 막을 수 없었어요. 그렇게 퇴사를 했고 치료가 시작됐습니다. 의사는 나를 안심시키려고 많이 친절했습니다.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항암도 해야 하고 방사선 치료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했어요. 저는 씩씩하게 그럼요 감사합니다 했어요. 퇴사만 하면 뭐든 견딜 줄 알았던 거죠. 수술을 하고 나니 전이가 의심되지 않았던 부위에서 미세하게 전이가 발견되었고 그래도 3기로 안 보고 2기 B로 판단하더라고요. 2기와 3기 차이도 크잖아요. 감사했습니다. 이제 본격적으로 항암이 시작됩니다. 응? 생각보다 별거 아닌데? 싶었어요. 바보 같았죠. 첫 항암 후 3일쯤 되었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부작용들이 치고 올라옵니다. 겪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.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물 한 모금도 먹기 힘든데 약은 또 엄청 많아요. 그래도 머리털은 안 빠지네? 혹시 나는 머리 안 빠지는 체질인가? 했는데 괜히 빡빡 깎았네. 했는데 또 오만했습니다. 후두두두두두. 한번 빠지기 시작한 머리는 골룸을 참 쉽게도 만들어버리더군요. 그러나 머리카락이 빠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. 그게 뭐? 그거 아니어도 지금 죽겠는데. 내 머리통에 머리카락이 몇 올 남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눈물을 흘리며 집안 곳곳에 떨어진 샤프심을 돌돌이로 제거하고 있는 엄마를 보는 것이 더 힘들었어요. 어쩌면 항암의 고통보다 그런 나를 지켜보는 엄마와 가족들을 보고 있는 것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단지 회사를 안 다니고 싶었던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이렇게까지 만들었나? 하는 죄책감도 들었죠. 그런데 정말 항암이라는 건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들어요. 부작용이 최대치에 다다를 때는 다 필요 없어요. 가족의 고통? 죄책감?
그런 거 없어요.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돼? 다시 원망을 하게 됩니다. 회사에서 회사보다도 더 회사를 생각하며 일했는데 이게 뭐야?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이게 뭐야? 왜 나만 고통받아? 이런 피해의식만 가득했죠. 그게 또 고스란히 느껴졌는지 가족은 더 힘들어합니다. 항암 부작용 중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속 울렁거림이었어요. 정말 물 한 모금도 마시기 싫은데 미션은 항상 고단백을 위주로 골고루 섭취하는 거였어요. 미칠 지경이었죠. 솔직히 저는 시작 전에 간접 경험을 했었어요. 다른 선배 암 환자들의 얘기들을 접하면서요. 그래서 걱정도 안 했더랬죠. 난 먹는 거 하나는 자신 있으니까. 그리고 좀 못 먹으면 나도 이제 날씬해지는 건가? 참 철없죠. 근데 이건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었어요.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잊기 위해 먹방을 보기 시작했어요. 항암만 끝나면 꼭 먹겠다며 목록을 작성해 놓기까지 했죠. 항암 중에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가져와도 그 냄새가 역하고 입에 넣는 순간 울렁거림이 심해지고 맛도 못 느껴요. 암덩어리를 제거했는데 혹시나 있을 암세포들과 재발이 될까봐 예방 차원에서 하는 치료인데 이렇게까지 괴로워야 하나 싶죠. 그래도 어쩌겠어요. 하라는 대로 해야죠. 그 힘든 항암산을 견디고 나니 먹방을 끊게 됩니다. 더 이상 먹방이 재미가 없더라고요. 사실 저는 워커홀릭이었어서 TV도 유튜브도 안 보던 사람이었어요. 볼 시간도 없었고요. 큰 병에 걸리고 회사를 다니지 않는 것만으로도 24시간이 온전히 4시간이 되었어요. 이전에 자기계발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먹방을 보는 와중에도 한두 번 검색을 했었는지 알고리즘이 차츰 먹방을 걷어내고 동기부여 영상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. 10수년간 하지 못했던 독서도 하게 됐고요. 이제 드디어 내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던 거죠. 많이 바뀌었냐고요?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. 겉으로 보여지는 건 크게 달라진 게 없지만 내 내면이 정말 이전의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으니까요. 그래서 포지텔러 채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.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제 이야기들을 들으며 조금이라도 힘든 마음에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요. 다음 영상에서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힘든 시간들을 긍정 마인드로 바꿔왔는지를 얘기해 볼게요. 평범한 작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뵙기를 소망합니다. 지금까지 포지텔러였습니다.